오늘 이제 낙찰된 거를 보면은 최고 매각가율에 보면은 나주시 단독주택. 네, 이거만 봐볼게요. 이게 지금 두 명이 입찰을 했고 결과론적으로는 감정가가 2,500만 원이었는데 뭐 어떤 분이 들어오셔서 1억 2천에 이제 낙찰이 됐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떤 걸로 수익화를 낼 수 있나 이거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토지 면적이 33평이고 건물 면적 52평 정도 돼요. 그래서 사진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깔끔한 시골집입니다. 네. 제가 볼 땐 되게 예쁘거든요. 네, 이 정도면은 마당도 조금 꾸밀 수 있고 앞에다가 뭐 좀 바베큐 먹을 수 있고 되게 아담하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크게 뭐 권리분석상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예, 뭐 이제 보증금 미상이 있지만은 이거는 한번 뭐 가서 봐야 될 것 같고 뭐 기타 사항으로는 아직 뭐 거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 봤을 때 딱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위치를 한번 봐볼게요. 예, 위치를 보시면은 자 이런 위성지도로 보시면은 그냥 근처에 그냥 시골들 좀 모여 있는 그냥 마을입니다. 마을. 예, 그래서 이 도로변에 붙어 있는 집이고, 네 여기가 이제 큰 도로거든요. 큰 도로 들어오면 바로 앞에 있는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이 되게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주차도 이 앞에 대놔도 되고 여기에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고 일단 가족끼리 놀러 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집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이런 거는 농어촌 민박업. 이런 거를 농어촌 민박업으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게 제가 농어촌 민박업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를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이 물건을 보면요. 자, 조금 크게 봐서 여기에 지적 편집으로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게 뭘까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이게 뭐가 되게 크게 있죠. 상업지도 있고. 이게 뭐냐면요. 그 나주 혁신도시입니다. 예, 여기가 빛가람동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 친구도 여기 빛가람동에서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혁신도시 바로 옆에 있는 곳이고 여기 뭐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 지도로 보시면은 여기 뭐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요. 고속도로고요. 이게 광주 해남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광주 해남 검색을 해볼게요. 네. 이게 지금 10년 안에 이제 찾아보니까 광주에서 강진까지 개통이 됐고 강진부터 해남까지 또 2차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진에서 광주까지는 26년쯤에 개통한다고 하고 이 지도로 보시면은 이 광주에서부터 이게 뭐 대촌 IC, 동나주 IC 쭉 이렇게 내려가서 해남까지 가져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로 보시면은 이게 강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럼 어디가 좋아요? 인터체인지 인근이 좋죠. 그래서 제가 인터체인지를 대충 찾아보니까 지금 이 산젤이 이쪽에 IC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이쪽에. 예, 이쪽에 IC가 하나 생겨요. 그러면은 IC 기준으로도 이거는 1km 내외죠. 그럼 지금은 이 광주에서 강진까지 가는 게 굉장히 멀거든요. 저도 전에 강진 가봤는데 광주에서 차 가지고 1시간 내내 가야 돼요. 근데 이게 고속도로가 생기면은 30분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은 위에 배우 수요가 나주 이 혁신도시가 있고 여기 근처 IC가 생기면은 자 이쪽은 우리가 경매 물건을 샀을 때 시세보다만 저렴하게 산다고 하면은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 만한 물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골집 이거 딱 보면 사진이 가족 단위로 딱 놀러 올 집이거든요. 이 물건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가족 단위로 놀러 오거나 아니면은 뭐 반려동물 펜션? 네, 동물 펜션? 뭐 이런 걸로 하면은 이쪽을 시세 조사를 해보면은 시세 조사 어떻게 하냐? 그냥 에어비앤비 들어가서요. 에어비앤비 들어가서 나주로 검색합니다. 나주. 아까 나주 검색하면 뭐 빛가람동 나오는데, 네, 빛가람동 나오면 빛가람동으로 해가지고
자, 이런 빛가람동 옆이었잖아요. 지금 산젤이 여기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나. 후기도 막 30개, 19개, 10개 또 있고, 여기 조금만 더 이쪽으로 해보면은, 여기 후기 뭐 30개짜리도 있고, 이런 데 찾아보면 후기 막 100개 넘는 거 있거든요. 나주에도 의외로 에어비앤비가 많죠? 그죠? 160개. 뭐 30개, 11개, 18개. 의외로 가정집도 후기가 좀 있고 아닌 것도 이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의외로 단가가 좀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인근으로 좀 저런 물건이랑 조금 비교해 볼 만한 거를 봤을 때는 일반 시골집이 뭐 약간 이런 거나 뭐 이런 펜션? 뭐 이런 가옥? 이건 좀 마당이 넓으니까 이런 인근 보면은 이런 펜션? 이건 좀 넓고 제가 볼 땐 이런 거는 좀 동물 펜션 느낌으로 가면은 제가 볼 때는 한 2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쪽 보면은 지금 단가가 물론 좀 싼 것도 있지만은 약간 시골집 느낌 나는 거는 기본적으로 25만 원, 17만 원, 뭐 15만 원, 뭐 19만 원. 의외로 단가가 좀 세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냥 딱 4인 가족으로만 올 수 있게 해서 아예 아이 전용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좀 동물 펜션 느낌으로 하거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충분히 받고 한 주말에는 25에서 30까지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정도 컨디션이면요.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겉에는 이 시골 느낌 나는 걸 유지를 하고 앞에 이제 바베큐 좀 먹을 수 있고 앞에를 조금 꾸며야겠죠. 그리고 내부는 싱크대랑 화장실을 수리를 해야 됐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1억 2천에 왜 받은지 저도 이제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고 일반적으로 시골집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짜리 집을 사요. 지금 이 집뿐만 아니고 이 집이랑 비슷한 분위기, 이 집이랑 비슷한 좀 컨디션 이런 집들은 경매라든가 낙찰받는 거 보면은 3천에서 5천 사이면 충분히 매수하거든요. 그럼 이런 걸 수리를 하는 거예요. 수리를 제가 볼 때는 2천 안쪽으로 끊으시면 돼요. 너무 완전 폐가라기보다는 조금 깔끔한 집이라서 내가 플러스 알파로 손만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 돈으로 5천만 원 정도 넣고 한 달에 순수익 한 300만 원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주말 8일만 하고 8일만 해도 제가 볼 땐 200은 충분히 넘고 평일에도 가능해요. 예, 이제 사람마다 하기 나름이지만은 평일에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면은 최소 300, 제가 볼 때는 500 이상 가능합니다. 네. 더군다나 이거 이제 고속도로 개통이 이런 동네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뒤에 개통되면은 시세 차익도 좀 있을 거거든요. 땅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막 다이나마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빛가람동 뒤쪽에 도시지역 인근에 있고 고속도로 생기면은 호재면 호재지 악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시세 차익도 좀 있을 거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경매로 나오면은 이런 도로 계획에 호재까지 있는 것까지 받으면 완전 땡큐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포천 고속도로 그러니까 세종 포천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제2 외곽순환도로 아직 미개통지 이런 데는 아직도 좀 먹을 게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농어촌 민박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 거고 이런 시골에서도 좀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현금 흐름을 좀 더 많이 버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데는 플러스 알파로 고속도로 개통이라든가 인근에 이제 도시 지역이 좀 있다 보면은 땅값이 조금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좀 토지 보는 눈도 좀 키우셔야 되거든요. 이런 어떻게 보면 그냥 상식적인 논리잖아요, 이거는. 네, 대신에 내가 평소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많이 현장도 다녀봐야 되고, 또 토지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좀 이론적으로 또 많이 알아야 되지만은, 이런 거를 내가 평소에 좀 투자도 해봐야 알거든요, 이런 개념은. 그래서, 이건 되게 플러스 알파잖아요. 농어촌도 되고,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집 자체가 사실 이 정도 컨디션이면은 그렇게 큰 돈 들어갈 거는 없어 보인다. 내부를 봐야겠지만은 내부는 싱크대랑 화장실 정도? 뭐 도배장판은 뭐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좀 큰 돈 들어가는 거는 싱크대랑 화장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쪽을 해가지고
사실 경매로 하면은 거의 시세보다 무조건 싸게 받습니다. 그래서 경매도 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이런 에어비앤비 같은 데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아니면 검색에 나주 뭐 총캉스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근데 이런 게 약간 경매지랑 경매 물건이 비슷하지 않나요? 앞에 잔디를 이런 식으로 초록색을 까는 거죠. 이런 데가 그쵸. 수수료 포함해서 26만 원. 그러면 수수료가 한 15% 되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20만 원. 그쵸. 한 23만 원 되겠네요. 여기가 23만 원 받잖아요, 지금. 딱 봐도 경매 물건이랑 이 정도로 꾸밀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당이 조금 크지만은 저기 마당이 조금 작은 게 아쉽지만은 다 하기 나름입니다. 뭐든지. 이제 자쿠지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제일 베이직하게 특성을 잘 살려서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기본 틀의 구조는 유지했거든요. 이 내부만 에어컨 설치하고 싱크대 좀 하고 이런 항아리 감성도 있고 화장실은 제일 깔끔하고 싱크대가 그쵸 싱크대 약간 이렇게 깔끔하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여기 20만 원 충분히 받아요. 여기서 또 플러스 알파로 내가 좀 감성 살리고 이러면은 뭐 그 이상 받겠지만은 저라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총캉스를 이런 식으로 좀 벤치마킹을 하겠다. 지금 의외로 굉장히 이런 데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의외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잘 되는 걸 알지만은 이제 이런 게 진짜 잘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지만은 다들 평이 의외로 되게 괜찮아요. 이런 시골집에서 못 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부모님 고향이 시골이어서 저는 이런 시골집 생활을 좀 해봤거든요. 명절이라든가 좀 1년에 몇 번씩 가서. 근데 부모님 쪽이 다 도시거나 아니면 이제 또 할아버지 할머니 안 계시거나 이러면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시골을. 예, 그러다 보면은 이런 시골집을 또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이런 경매로 좀 저렴하게 이런 걸로 낙찰 받으시면은 제가 그러잖아요. 지방에 300만 원, 500만 원씩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태반이라고. 제가 이제 이 유튜브에도 제가 최근에 남겼잖아요. 최근에 영상 찍었잖아요. 제가 여기 뭐 지방에서 소액으로 300번은 법, 지방에서 소액으로 뭐 500번은 법 이런 걸 다 남겼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200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2, 300은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이런 농어촌 민박업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우리 집 근처 뭐 그 동네 이런 시골집을 좀 꾸준히 보세요. 그러면 경매물건 충분히 낙찰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당장 요번 달 다음 달부터 막 무조건 돈 벌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지. 평소에 다른 일도 하면서 현금 흐름도 만들면서 직장도 다니면서 이런 것도 꾸준히 보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두세 달 안에 물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낙찰 받아가지고 해보셔야죠. 이거 바닥에 잔디 좀 깔고 이 주차 문제 있지만 주차도 이제 좀 해결을 해서 보다 보면 또 이 답이 나오거든요. 뭐 이런 땅을 산다든가 아니면 이런 땅을. 그래서 좀 해결 방법 제가 볼때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입지 파악이라든가 토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또 약간 플러스 알파 영역이니까. 그래서 농어촌 민박업 충분히 됩니다. 나주 총각스 저 처음 찾아봤거든요. 충분히 됩니다. 네. 이런 감성 다 경매 물건이랑 비슷합니다. 여기도 17만 원에서 22만 원 받죠. 네. 강추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만 지키면 다 되거든요. 이 기본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이렇게 자갈 까는 것도 방법이고 잔디를 까는 것도 방법이고. 그래서 이런 감성을 다들 좀 유지를 하셔서 음악 몸빼바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걸 못 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감성 좋죠. 윷놀이, 예, 윷놀이도 하고 이런 비싼 비용 내고 다들 가니깐요. 다들 경매로 이렇게 낙찰 받으셔서
시세 차익도 내시고 현금 흐름도 내시고 네, 또 내가 사는 동네 인근에 총캉스가 어느 정도 있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파악하셔가지고 다들 좀 괜찮게 현금 흐름을 계속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은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